이번에 이제 제1 인터내셔널 국제노동자협회라고 그러죠. 이 국제노동자협회와 제국주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1848년 혁명이 실패한 후에 마르크스는 이제 런던 망명 기간에 영국의 식민지인 아일랜드, 그죠? 오퍼레이션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식민지로 전락한 폴란드 문제를 다뤘다는 거고요. 1863년에 폴란드에서 이제 거의 몇 번째, 네 번째가 1831년, 46년, 48년에 의해서 또 폴란드 민중들이 봉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국의 노동자들이 이제 폴란드 봉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런던에 모였다는 거죠. 런던에는 이제 그 폴란드에서 망명한 사람들, 그 폴란드 이주 노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런던에서 이제 폴란드 봉기를 지원하는 행사들이 매년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그 국제노동자협회 제1 인터내셔널에 출범했고 마르크스가 바로 이 제1 인터내셔널의 출범 선언문을 작성하고 국제노동자협회의 인터내셔널의 지도자가 됩니다. 당시 영국의 노동조합들이죠. 차티스트, 선거권 확대 운동을 주로 했었는데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파업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건설 현장이다 그러면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외국 이주 노동자를 데려와서 그 파업을 깨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노동조합들이 파업을 할 때 이 파업을 깨기 위해서 자본가들이 이주 노동자를 데려왔는데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폴란드와 아일랜드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노동조합이 이 그 국제 노동자 협회를 만들면 국제적인 노동자 조직을 만들면 바로 이제 그 파업을 깨는 이주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국제 노동자 협회 설립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제일 인터내셔널의 창립에 있어서도 폴란드 민중의 그 반제국주의 민족해방 투쟁을 지원하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국제노동자협회 과정에서 제국주의 전쟁의 본격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요. 바로 이제 루이 라폴레옹, 프랑스의 루이 라폴레옹이죠. 그리고 프레이션의 비스마르크의 대리입니다. 이 당시의 시기를 보게 되면 루이 라폴레옹은 선거로서 프랑스의 황제가 된 이후에 프랑스의 민중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대외 팽창적인 제국주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나라, 프레이션이죠. 독일이죠. 독일에도 진출하려고 하는데 라인강이죠. 라인강. 라인강을 놓고 루이 라플레옹과 비스마르크가 대립하게 됩니다. 루이 라플레옹은 라인강을 넘어서 강을 건너서 프레이션 지역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이 프레이션은 그거에 당연히 반대하죠. 프레이션의 비스마르크는 독일을 통일을 원했는데 비스마르크는 이제 그 당시에 독일 제국에서 프레이션과 오스트리아가 서로 다투고 있었는데 오스트리아를 독일에서 배제하고 제외하고 프레이션 중심으로 독일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통해서 오스트리아를 굴복시켜서 오스트리아를 독일에서 제외를 하죠.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별도의 국가죠. 별도의 국가로 독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비스마르크의 프레이션이 이 독일을 통일하려고 하는데 바로 독일 통일의 제일 방해자인 루이 라플레옹 프랑스와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쟁이 그 예상되고 있었죠. 제국지 전쟁이죠. 제국지 전쟁. 이제는 프랑스와 프레이션 이런 제국지 전쟁이 예상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러한 전쟁, 그렇죠? 프레이션과 프랑스 전쟁, 보볼 전쟁에 직면해서 각 나라들은 자기 조국을 방어하는 전쟁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제국주의 전쟁에 노동계급이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입장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이 베벨과 리프크네프였습니다. 그래서 베벨과 리프크네프트는 이제 그 프로이센이 중심이 된 북독일 연방의회에서 이러한 전쟁, 보복 전쟁에 의한 국채 발행에 항상 기권했다는 거죠. 기권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독일 내의 애국주의자들은 베벨과 리프크네프트를 비판을 했고 심지어 샥센 인민당에서도 비판을 하게 됩니다. 1870년에 버블 전쟁에 임박을 하자 리프크네프트는 독일 사회민주노동당 막수주의의 노선을 따른 당이죠. 이 기간지를 통해서 전쟁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양국의 노동자들이 자국 방어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 반대하고 양국의 지배 계급을 타도할 것을 주장합니다. 레닌의 주장과 같죠. 네, 이런 레닌의 주장이 그래서 레닌의 어떤 독창적이 나온 게 아니라 이러한 마르크스주의로부터 나온 전통적인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에 비스마르크 프레션 정부는 리프크네프트 베벨을 반역죄로 기소를 해서 두 사람이 금고형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 이 세력들은 보불 전쟁을 자본가들의 전쟁, 제국주의 전쟁으로 전쟁을 거부를 했습니다. 반면 라살주의의 슈바이처당, 라살당이죠. 이것도 노동자당이라고 자처했는데 같은 노동자당인데 전쟁에 오히려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와 라살주의가 전쟁에 대한 다른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제2 인터내셔널에서 1차 대전에 대한 입장이 노동자 전쟁 사이에 달라지지 이미 그러한 것들 전쟁을 두고 노동자 정당의 입장 차이는 이미 마르크스부터 나타났다는 거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에서 루이 라플랭이 포로가 되면서 프랑스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프랑스가 패배를 하면서 프레이션이 이제 알자스 로렌 지방을 병합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라살 정당과 마르크스주의 정당들이 모두 전쟁을 중단할 것, 더 이상 확대되는 걸 반대하고 알자스 로렌 지방을 병합하는 것에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라사주의자들도 마르크스주의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제 파리 코뮌을 지지하게 됩니다. 1872년이죠. 그래서 라살주의자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오스트리아를 독일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대립했는데 오스트리아가 독일에서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보불 전쟁에서 입장이 다르지만 보불 전쟁에서 끝나고 그리고 파리 공음에서 입장을 지지하게 되면서 서로 접근하게 되면서 고타강령에서 보다시피 두 정당들이 통합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